네, 경매 물건들 중에 보면요. 감정가에서 매우 많이 유찰된 이런 물건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유찰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물건들에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 물건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다른 유사한 문제에서 이 물건은 또 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이라는 곳에 감정가 92억짜리 임야가 유찰이 10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감정가의 10%로 떨어진 거예요. 10분의 1 가격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임야는요, 굉장히 큰 임야인데,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고양 2022 타경 61396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면적은 76,042제곱미터, 무려 23,000평에 달합니다. 감정가가 92억 3,500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저가가 10억 8,600이에요. 입찰은 9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어요. 네, 물건 위치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경기도 의정부고요. 여기는 북한산이고 여기 송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일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송추에서 일산으로 넘어가는 요 길목에 있는 바로 요 임야예요. 네, 보시면은 여기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가 있고요. 바로 요쪽에 요 정도가 해당 매각 임야가 되겠습니다. 네, 스카이뷰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요 부분이 매각 대상 임야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 이름을 보니까 학교법인 중부학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중부대학교에서 여기 토지를 뭐 매입을 해서 이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 보시면요. 제1종 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야에서는 이 준보전산지, 물론 이제 이것만 갖고 개발 여부가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법원 경매에서는 이 물건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많이 담고 있거든요. 보시면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사실 임야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묘가 있을 수 있는데, 분묘가 아주 많지만 않으면, 요거는 그냥, 협의를 통해서 이장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연고자분들이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놔둬도 되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교육부 장관의 허가서 제출 요함 이렇게 돼 있죠. 미제출 시 보증은 미반환. 그 외에도요, 이게 이제 선화지, 송전탑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게 지분 매각이에요. 전체 매각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분묘라든지 지분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허가서를 제출을 요한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 보시면 여기 총 3명의 소유자가 공유자인데 김모 씨와 또 다른 김모 씨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요. 학교법인 중부학원이 이렇게 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등기부등본의 이력을 보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런 지분을 중부학원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거만 아직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이 학교법인 중부학원 소유 지분이 매각이 된 겁니다. 모 건설회사에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공사대금이라든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 특수법인들, 다시 말하면 학교법인, 또 의료법인 등 사회복지법인 등 이런 특수법인의 경우에는요,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좀 있거든요. 자, 그 요건은 대법원 2002마 4353 결정을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 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23조 3항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 대금이 완납됐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난번에 충남 부여에 있는 임야도 한번 이런 물건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보면요, 임야를 이런 특수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학교법인이나 또 의료법인 또는 기본 뭐 사회복지법인 등 이런 데서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요.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시도지사라든지 이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낙찰받고 낙찰받은 사람이 뭐 교육부라든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서를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안 되죠. 이 주무관청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허가서 신청을 누가 하는 거냐면 낙찰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채무자인 이 특수법인, 이 법인 측에서 낙찰받은 사람을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사하다가 대금을 좀 못 줬어요.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아서 공사비를 못 줬는데 공사비를 원인으로 건설사에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이걸 낙찰받아 버렸어요. 낙찰받은 사람을 위해서 아유 제 소유권 경매로 이전받아 가세요라고 하면서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해줄까요?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은 법원에서 좀 아예 경매 신청을 각하시켜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원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각하하거나 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실 경매 신청한 채권자만 속 끓는 거죠. 채무자인 이 법인 측에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음 편해지는 거죠. 어차피 낙찰 받아봐야 주무관청에 허가서가 없으면 불허가 결정되거든요. 불허가 결정되면 결국 낙찰받은 사람은 입찰 보증을 몰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관련된 이제 부여에 있는 임야 때문에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 이제 막 여러분들이 달아주셨는데 뭐 어떻게 법원이 이럴 수 있냐 이런 걸 막아줘야 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 법원은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고요. 일단은 적법하게 판결받아서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경매를 진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뭐 낙찰받은 사람이 뭐 자기가 알아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거지 법원이 이것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좀 우리가 이제 입찰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처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이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이런 이제 특수법인의 경우에도요. 낙찰받은 사람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허가 결정받고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판례인데요. 93-2094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은 의료법인이었거든요. 의료법 41조 3항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는 강제 경매에도 그 효력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제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은행을 그저당권자로 한 그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그 경락대금이 이 은행에 모두 배당돼서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그저당 실행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 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하지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자, 두 가지 경매 사건을 대법원 판례에서 소개하고 있죠. 자,
강제경매, 뭐 집행권은 뭐 공사대가 못 받았다. 그래서 판결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 강제경매 신청한 그 의료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 근저당권자가 전액 배당이 돼서 소멸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어떤 결정사항도 있었냐면요. 이 특수법인이 있었는데 이 특수법인의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거든요. 네, 또 다른 경우에는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이 근저당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받은 근저당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개시되면 매각대금으로 이 근저당 전액 배당이 되고 소멸이 된다면 역시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또 의료법인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2021 타경 5616 경기 광주시 도청명에 있는 병원 건물이거든요. 요거는 감정가 32억 6,600에서 1회 유찰돼서 22억 8,600이에요. 입찰은 8월 28일 월요일이고 경매 신청은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을 했네요. 건축물 대장 보시면은 현재 해당 물건은 의료시설이에요. 병원. 자, 물건 명세서 보시면은요. 경기 광주시의 의료법인, 그러니까 채무자 이 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2019년 3월 15일자 기본재산 처분, 담보 제공 허가서 등 제출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 새마을금고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고 나중에 이자나 원금이 지급이 안 돼서 이 근저당에서 경매 신청했을 때 낙찰받은 사람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허가서를 근저당권자가 받아놨던 거죠. 기본재산으로 허가를 기득함 이미 받아놨다는 거죠. 경기 광주시의 위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허가 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뭐 등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의료법인 재단 소유 부동산인데요. 경매는 광주 새마을구가 경매를 신청했고요. 근저당 설정된 사항 보시면 여기 광주 새마을금고가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죠. 나중에 이제 근저당이 나중에 다른 권리자로 이전이 됐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인 겁니다. 이제 의료법인의 소유 부동산인데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누구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정한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특수법인, 의료법인이나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특수법인의 경우에는요, 은행에서 대출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나 원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근저당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이 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도 되지 않도록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이것까지 받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경매 신청할 때 이 기존에 받았던 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해 놓으면 낙찰받은 사람은 이렇게 허가를 받고 설정한 근저당에 의해 경매 절차에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결정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취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 이해되셨죠?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이런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요. 낙찰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 결정 소유권 이전받는 경우 다르다는 거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두 개의 판결문 저희가 네이버 카페 박초로의 경매 아카데미 검색하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있거든요. 여기 유튜브 카테고리에 요 영상 업로드 될 건데 요 영상과 함께 첨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경매 투자에 있어서는요. 이런 권리 분석, 이런 특수물건에 대한 다양한 이런 사례에 대한 실전 권리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기초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 뭐 대항력, 말소기준 권리, 우선 변제권 뭐 이런 게 이제 기본 권리 분석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런 것 외에도 다양한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가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낙찰받은 사람 거냐? 아니면 토지 소유주 거냐? 아니면 별도로 나무의 소유자에게 또 있느냐? 뭐 이런 문제.
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지를 승계받을 수 있는 경우,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 뭐 등 다양한 경매 투자에서 아마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요, 저희가 9월 2일 날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개강하는 임장 클래스, 그리고 실전 투자반 과정 9월 2일 날 개강하거든요. 이게 토요일 수업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그 사업하시는 분들 토요일 날 오전에 시간 내시면요. 이런 실전 사례와 관련된 투자 공부 2주간에 걸쳐서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강의실 수업하실 수 있고요. 또 실제 진행 중인 경공매물건 임장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임장 수업 2회까지 해서 총 4회로 진행이 되는데 강의실 수업 2회는 토요일 날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요. 나머지 임장 수업 두 업은 한 번은 토요일, 한 번은 평일 이렇게 총 4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공부 어느 정도 하셨는데 내가 좀 더 좀 실전 투자를 위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 강추드립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 수업은요. 임장 수업이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강 신청은 어려워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인데 지금 몇 자리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미 마감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선닷컴 교육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 여부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고요. 수강 신청 링크는 아래 링크 댓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